제 채널이나 나르시스트를 다룬 다른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나르시스트가 연인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왜 여자들은 나르시스트에게 빠져드는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르시스트인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과의 만남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르시스트도 변할까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볼게요. 참고 도서는 여자는 왜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가입니다. 먼저 단연하건대 이 조언이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나르시스트와 만나고 싶지 않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피하시는 거예요. 유혹의 대상을 피하는 것은 자기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볼게요. 다이어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의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상이지요. 다이어트에는 자명한 이치가 있어요. 초콜릿 케이크를 먹지 않으려면 케이크를 사지도 냉장고에 두지도 않아야 합니다. 빵가게 근처로는 걸어 다니지도 않아야 합니다. 왜냐고요? 케이크가 주변에 없으면 케이크를 피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이미 샤워도 마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너무 맛있게 초콜릿 케이크를 먹습니다. 여러분 역시, 아, 나도 케이크 한 조각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겠죠. 이때 집에 케이크가 없다면 참기가 쉬워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케이크를 사는 건 귀찮은 일이니까요. 이제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케이크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장을 보면서 초콜릿 케이크를 하나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죠. 그러면서 주말에 이 케이크를 한 조각만 먹기로 다짐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만 해도 여러분은 금요일까지 케이크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화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집에 들어와 치킨 샐러드를 만들려고 냉장고 문을 엽니다. 케이크가 거기 있습니다. 꾹 참습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만들어 먹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케이크가 눈에 아른거리지만 먹지 않고 버팁니다. 아마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수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여니 거기에 케이크가 있습니다. 기꺼이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다시 다가오니 다시 케이크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샐러드가 맛이 없게 느껴지죠. 그날 밤 케이크에 대한 생각은 더 간절해지지만 간신히 참아냅니다. 목요일, 불행히도 일진이 좋지 않습니다. 고객 한 명이 당신에게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불평을 늘어놓았고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여러분은 화나고 지쳐 있습니다. 저녁을 만들려고 냉장고 문을 여니 거기에 다시 케이크가 놓여 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케이크를 조금 잘라내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한 입 먹습니다. 사르르 녹아내리는 초콜릿과 함께 여러분의 짜증도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마치 힘들었던 하루를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접시에 놓인 케이크가 없어질 때면 더 먹을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케이크나 더 먹자는 마음이 생겨 결국 반을 먹습니다. 기분은 좋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낄 테고 남은 케이크를 쓰레기통에 쳐넣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우울해지겠죠. 이 이야기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씩 짚어보죠. 첫째, 유혹의 대상은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케이크를 사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내내 케이크 생각에 시달리지 않았을 테고, 여러분의 샐러드는 더 맛있었겠지요. 폭식하지도 않았을 테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우울해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를 피하는 데는 의지가 조금 필요하지만 눈앞에 있는 유혹에 저항하는 데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해요. 둘째, 인간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아주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뭐가 좋은지는 잘 알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주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리라는 사실도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들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을 빼먹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지력은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가장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편안하고 기분 좋을 때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지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그 다짐들은 그냥 물거품이 되곤 합니다. 이제 다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나르시시스트는 초콜릿 케이크와 같습니다.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면 보기 좋을 뿐더러 먹는 즉시 반응이 옵니다. 얼굴은 상기되고 여러분의 뇌는 사랑에 빠졌을 때와 비슷한 화학 물질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다음날이 되면 몸과 마음이 처지고 몸무게가 늘겠죠. 초콜릿 케이크는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도 그래요. 그는 잘 차려입어서 보기 좋고 여러분은 당장 호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와의 데이트는 흥미진진하고 여러분은 아마 사랑에 빠진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과의 연애는 여러분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앞으로의 연애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콜릿 케이크를 피하듯이 말이죠. 할 수만 있다면 피하세요. 더 따지지 마세요. 사귀지는 않을 거야. 그냥 얘기만 하는 건데 뭐. 그는 아마 달라질 거야. 마음속 깊은 곳은 꽤 따뜻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건방질지 몰라도 나를 정말 아끼잖아. 나 역시 그냥 즐기는 거야. 근데 무슨 큰일 있겠어? 와 같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과 엮이는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은 나르시스트 사귀지는 않을 거야. 그냥 얘기만 하는 건데 뭐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여러분 오늘도 애씀 없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